그러면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료실에 올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고요. 이 문제들은 실제 국가고시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 재료학 중에서도 그중 이제 안경테 파트만 제가 뽑아온 거고, 이게 한 해에 나오는 국가고시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경테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하면서 정말 국가고시를 보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진행할 것은 2020년 국시 안경테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안경다리에 52, 네모, 18, 140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계측 방법은? 요거는 사실 좀 쉽죠. 요 앞에 이 네모 표시만 보면 바로 이건 박싱 시스템을 말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52, 18, 140 요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이 52는 렌즈 크기, 그러니까 가로 크기를 하는 거고, 요 18은 이제 브릿지 사이의 거리, 렌즈 사이의 거리, 브릿지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140은 다리 길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본 박싱 시스템이고, 이 계측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상공련, 데이텀 라인, 데이텀 라인은 최고 돌출불의 수평 접선을 긋고 높이의 이등분선이다. 이런 거는 사실 조제 가공이나 안경광학 이런 데서도 많이 배우실 거예요. 상공련 시스템은 일본에서 실시가 되었고 면적의 반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박싱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가 이제 박싱 시스템 표시이기 때문에 이 네모가 나오면 박싱 시스템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주입 성형 가공으로 자영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치수 안정성이 큰 플라스틱 안경테 재료는? 먼저 주입 성형 가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열 경화성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입 성형이 나오면 열 경화성 혹은 이제 주형 중압이나 주입 성형 이런 식으로 앞에 이런 느낌이 나오면 열 경화성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경화성 주형 중압 이렇게 나오면 열 경화성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치수 안정성이 큰 플라스틱 안경이다 라고 나오면 요거는 이거는 에폭시, 그러니까 옵틸 소재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주입 성형으로 된다. 경화성이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경화성 물질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 4, 5번은 일단은 가속성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이제 치수 안정성이 큰 플라스틱 안경테다. 그러면 이제 옵티를 고르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자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3번. 플라스틱 안경테 소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이것도 아마 쉽게 푸셨을 텐데, 플라스틱 안경테 소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가벼울 것, 두 번째는 촉감이 좋을 것, 3번은 광택이 풍부할 것, 네 번째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을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탄력성이 좋을 것, 일곱 번째는 염색이 잘 될 것,
또 여덟 번째 뭐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좋을 것, 그리고 기계적 가공성이 좋을 것, 뭐 보건성이 클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을 볼게요. 투명해야 한다. 플라스틱 소재는 염색이 잘 돼야 돼요. 염료와 이렇게 잘 섞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네, 요거는 맞고요. 세 번째, 열 팽창 개수가 커야 한다. 이거는 어떨까요? 일단 플라스틱 안경테는 내열성이고 치수 안정성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열 팽창 개수가 크면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렌즈를 고정하는 그 플라스틱 림 부분에서 렌즈가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치수 안정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고요. 표면 경도가 낮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안경테는 강도와 경도가 조금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고, 화학약품에 의한 변형이 쉬워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화학약품에 대한 안정성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2번.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티타늄 소재 안경테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비중이 철보다 크다. 아니죠. 티타늄은 제가 가볍다고 했어요. 비중이. 뭐 구리나 니켈의 2분의 1 정도 중량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2번, 땀이나 영분에 약하다. 기본적으로 티타늄은 부식성 환경에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부식이 잘 안 돼요. 세 번째, 강도가 알루미늄보다 약하다. 티타늄은 금속 재료 중에서 우수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인체에 무해하며 생체 친화적이다. 이건 맞습니다. 5번, 순수 티타늄은 공기 중에서 땜질하기 쉽다. 요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였죠. 티타늄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접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나 아르곤가스, 왜냐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5번. 니켈 함량이 많은 안경테의 소재는, 그러면 일단은 니켈 합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니켈 합금이 어떤 게 있었냐? 모넬이 있었고 하이니켈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넬에는 니켈이 63에서 70, 그럼 하이니켈은 80. 그래서 사실은 하이니켈이 있으면 하이니켈을 정답으로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하이니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넬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모넬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모넬은 니켈, 그리고 구리, 그리고 소량의 철과 망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 니, 구, 철망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안경 림을 제작한다. 그럼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순수 티탄테의 납땜에서 아르곤가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말해서 아마 보시자마자 문제를 찍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화 방지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라는 게 나오면, 티탄은 일반 산소 중에는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 방지가 중요하고, 이 산화 방지를 위해서 진공 혹은
그쵸? 아르곤가스, 불활성가스 안에서 진행을 한다. 이거는 같이 외워주시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번. 구리, 니켈, 아연,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탄성이 풍부하여 안경테사리로 접합한 소재는, 요거는 뭐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되겠죠. 앞에 것만 봐도 나오고 밑에 것만 봐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답이 일단은 구리, 니켈, 아연, 주석, 구니아주 보면 바로 그쵸, 블랑카제트, 불구니아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블랑카제트를 고르셔도 되고, 혹은 안경테 다리로 접합하다, 제가 그러니까 탄력성이 좋으면 안경테 다리로 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안경테 다리로 쓰이는 세 종류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청동, 블랑카제트, 그 다음에 티탄. 그러면 먼저 앞에 거가 헷갈려도 탄성이 풍부해서 안경테 다리로 만든다면 요 세 개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황동 지워지고, 양백 지워지고, 베릴륨동이 지워지고, 그리고 앞에 구니 아주가 있기 때문에 블랑카제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동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청, 구, 주, 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청구주인. 그럼 황동은요? 그쵸, 황구와, 양백은 양구니아, 베릴륨동은 베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8번. 천연섬유소가 주 원료이며 자외선에 의해 쉽게 변색되는 플라스틱 안경테 소재는, 이것도 쉽게 나왔을 것 같고요. 답은 셀룰로이드입니다. 셀룰로이드 뭐 제조 과정은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천연섬유소에다가 질산을 처리하죠. 그래서 촉매로는 황산을 쓰고, 그러면 제2 질화면이 나온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실 거고, 가소제는 어떤 걸 쓴다? 가소제는 장례를 쓴다. 이 장례는 이제 나프탈렌이고, 그래서 특유의 냄새가 조금 나고요. 셀룰로이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셀룰로이드는 뭐 내충격성이나 내마모성은 우수한 대신에 열에 약하고 자외선을 받으면 변색이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외선에 의하여 변색되는 플라스틱 안경테다. 여러분 셀룰로이드를 고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9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 안경테의 소재는, 먼저 첫 번째 힌트가 나오죠. 착생에 용이하다. 두 번째는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세 번째는 사출 성형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나일론 계열 수지이다. 사실 뭐 네 번째만 보고 바로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 게 맞고, 이 나일론 계열 수지가 나오면 제가 폴리아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정답은 폴리아미드로 넘어가고, 폴리아미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어떤 특징이 있죠? 열 가소성 수지죠. 그리고 뭐 또 66 나일론, 그리고 비중이 1.1 정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내약품성도 좋고
굉장히 착색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나일론 계열 수지가 나오면 폴리아미드를 선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 이제 10번. 열 가속성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특징이 들어 있겠어요? 당연히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겠죠. 그럼 1번 스크랩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쵸? 요거는 경화성 얘기입니다. 가소성은 스크랩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건 경화성 얘기고 2번 에폭시 요소 수지 등이 있다. 이것도 경화성입니다. 그러면은 열 가속성 수지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셀룰로이드, 뭐 아세테이트 이런 등등등이 있겠죠. 열 경화성 수지의 예시로는 그렇죠. 우에페요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것도 경화성 얘기고 연화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것도 경화성 얘기입니다. 요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열 경화성 수지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열 경화성 수지는 가열을 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며 경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열 경화성은 가열하면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가열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3차원 만상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소성은 어떠냐면 본질적인 분자 구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경화성은 가열을 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그래서 경화가 된다. 열 가소성 수지는 본질적인 분자 구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3번도 연화 과정에서 화학 변화를 발생한다는 건 경화성 수지이고요. 4번 가열에 의한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한다. 요것도 경화성 수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5번 가열하면 연화되고 냉각하면 단단해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가소성 수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열 경화성 수지는 가열하면은 화학적 변화가 일으키면서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면서 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경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열 경화성과 가소성 수지를 비교하면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열 경화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조금 고르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2020년도 국가고시 안경테 부분, 안경재료학 안경테 부분을 다 풀어봤고요. 그러면 2019년 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제 들어가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1년 차이 때도 나오는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을 다 풀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2019년 국가고시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동물성 소재 안경테는 요거는 바로 나오죠. 정답이 귀갑테입니다. 귀갑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독특한 광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소뿔이나 거북이 등껍질 이런 거기 때문에 광택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변형이 없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생체 조직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부에 적응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 적응이. 하지만 비싸고 건조한 조건에서 약하다.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건조한 조건에서 약하다. 건조한 조건에서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증기 가열로 피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도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접합부가 떨어지면 계란 흰자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갑태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2번, 주입성형 방법으로 제조되는 안경테용 열경화성 소재는, 이분은 진짜 친절하게 문제 다 말해 주셨어요. 주입성형 방법으로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입성형이라는 거 혹은 주영중합 이런 물자가 나오면 주입 주형 이렇게 나오면 열경화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출제하신 교수님은 여기 아예 열경화성 소재까지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답은 쉽게 나오죠. 에폭시 수지입니다. 에폭시는 경화성이니까. 나머지는 가소성 수지겠죠. 그러면 2번은 2번이고, 3번 문제. 연하 온도로 가열하면 가소성이 나타나는, 맞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 이야기겠죠. 그러면 정답은 이것도 쉽게 4번. 나머지는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우, 에, 페, 요, 라가 있었어요. 우레탄, 에폭시, 페놀, 요소, 멜라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템플 안쪽에 TIIP로 표기된 안경테의 도금 피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IIP라고 써 있었대요. 요거는 어떤 도금이죠? 요거는 이온 도금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온 도금 혹은 건식 도금. 이온 도금에 대한 특징을 고르면 되는 거구나. 보겠습니다. 금을 사용한 전해 도금 피막이다. 요건 전해 도금 얘기죠. 습식 도금. 틀렸습니다. 2번, 습식 도금 피막에 비해 경도가 약하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보기는. 3번, 습식 도금 피막에 비해 내마모성이 높다. 4번, 습식 도금 피막에 비해 내부식성이 약하다. 5번, 습식 도금 피막에 비해 피도금체와의 밀착력이 약하다. 이렇게 습식 도금과 건식 도금, 그러니까 전해 도금과 이온 도금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온 도금이 모든 면이 거의 좋아요. 습식 도금에 비해서. 경도도 좋고 내마모성도 좋고 내부식성도 좋고 다 좋고요. 밀착도 잘 되고. 근데 한 가지, 금액만 비싸다. 금액이 비싸고 나머지가 다 좋아요 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문제를 쉽게 푸실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습식도금 피막에 비해 경도가 약하다. 틀렸죠. 3번, 습식도금 피막에 비해 내마모성이 높다. 맞습니다. 4번, 습식도금 피막에 비해 내부식성이 약하다. 아니죠. 강하죠. 5번, 습식도금 피막에 비해 피도금체와의 밀착력이 약하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
티타늄 합금 안경테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요거는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티타늄의. 먼저 1번 자성이 강하다. 티타늄은 비자성체죠. 2번 내부식성이 우수하다. 요거는 맞습니다. 부식이 잘 되지 않죠. 3번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티타늄은 굉장히 우수한 생체 접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틀렸습니다. 4번 공기 중에서 땜질하기가 쉽다. 아니죠. 공기 중에서 땜질을 하면 산화되기 때문에 진공이나 아르곤가스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번 비중은 9.0으로 양배기나 모넬보다 무겁다. 비중은 제가 낮다고 했죠. 가볍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금장 안경테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금장의 표기 방법 어떤 게 있었죠? GF, RG. 그러면 금도금은 어떤 게 있었는지. 금도금은 GP, EP. 이온 도금은 뭐가 있었죠? 방금 문제에 나왔죠? TI, IP. 그럼 요거는 이온 도금이네. GP, 금도금이네. GF는 금장이네. EP는 금도금이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7번. 금속 안경테 제조에 사용되는 뗏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금납과 음납은 연납에 속한다. 아니죠. 경납에 속한다. 납과 주석의 합금은 연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음납의 접합 강도는 접촉면의 구조와 무관하다. 아니죠. 연관이 있죠. 4번 뗏납의 융점은 모금속의 융점보다 높아야 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죠. 낮아야 합니다. 융점보다. 모재의 융점보다 뗏납의 융점은 낮아야 하고, 5번 뗏납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융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융제 사용 목적이죠. 뗏납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붕산, 붕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8번 열 경화성 수지 안경테는 바로 나오죠. 이제는 우에 페요라. 그러면 정답은 맞습니다. 에폭시테입니다. 다음 9번 넘어가 볼게요. 9번 주형중합법으로 제조되는 안경테는 주형중합이 나왔네요. 어떤 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열 경화성 수지,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폴리아미드 아니고요. 에폭시 맞습니다. 아세테이트 아니고 프로피오네이트 아니고 나이트레이트 아니고요. 이 나이트레이트가 셀룰로이드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셀룰로이드 안경테와 비교할 때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의 특징을 고르는 거예요. 요거는 아세테이트의 특징을 고르는 거구나. 그럼 먼저 셀룰로이드가 어떤 장점이 있었죠? 복원성이나
내충격성이 좋았어요. 그 대신 열에 약했죠.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이 됐다. 이게 단점이었어요. 그 셀룰로이드가.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고자 나온 게 아세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아세테이트는 열에 강하고 자외선에 의한 변색도 없고, 그 대신 복원성이나 내충격성은 셀룰로이드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 보기 한번 볼게요. 이연성을 갖는다. 이거는 어떤 거죠? 열에 약한 거예요. 열. 아세테이트의 특징을 하는 건데 셀룰로이드의 특징이죠. 1번은.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이건 셀룰로이드의 특징이고, 2번이랑 3번, 이 셀룰로이드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아세테이트는 복원성이나 내충격성은 떨어졌습니다. 셀룰로이드보다는 아세테이트가 비중이 6.0 정도로 높다. 아니죠? 셀룰로이드가 뭐 1.32에서 1.35 정도 나오고, 아세테이트가 1.28에서 1.32 정도 나와요. 비중이 6인 건 말이 안 되죠. 5번, 자외선에 의한 변색 가능성이 적다. 맞죠?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2019년도 안경테도 다 풀어봤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총 20문제에서 다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성적은 좋으실 거예요. 지금 공부한 게 굉장히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고 외울 게 많다고 생각은 들지만,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부담감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오늘 수업에서 했었던 이 노트 정리는 중간고사 보실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나 국가고시 보실 때. 그래서 노트 정리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안경테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경 렌즈를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경 렌즈가 안경테보다는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것처럼만 해주시면 그래도 안경 렌즈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